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밤새 펜을 들고 울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500년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가장 똑똑했던 왕, 신하들도 두려워했던 개혁군주, 하루 8시간씩 독서와 공부를 했다는 왕, 바로 정조입니다. 그런데 이 강철 같은 왕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10살 궁녀로 들어온 한 여인. 그녀 앞에서 정조는 왕이 아니라 그저 떨리는 마음을 가진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이 나라의 왕은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잃고 죽고 싶을 만큼 슬프다. 오늘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정조와 그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여인 의빈성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정조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비극부터 알아야 합니다. 1762년 그의 나이 11살, 정조는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여름 한낮의 뒤주, 여드레를 버티던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마지막 침묵. 이 11살 소녀는 그날 이후 세상을 믿지 않게 됩니다. 신하들도, 왕실도, 심지어 할아버지조차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책 속으로 숨었고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앞에서만큼은 소년의 얼굴을 감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덕임, 창녕성씨, 가난한 집안 출신, 10살 무렵 살기 위해 궁궐에 들어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해경궁 홍씨의 처소, 바로 정조의 어머니 곁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궁녀 중 유독 성덕임만은 특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예절을 익히게 하고 심지어 서예와 계산까지 교육시켰습니다. 왜였을까요? 해경궁의 처소에는 아들 정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소년, 그 소년 곁에서 성덕임은 조용히 차를 올리고 책을 정리하고 가끔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권력도 신분도 모르던 시절 그저 외로운 소년과 소녀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15, 성덕임 14, 세자는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정조 15살, 그는 생애 처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감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궁녀가 왕의 승은을 거절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조는 충격받았지만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15년을 기다립니다. 1776년 정조는 25 나이에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규장각 설립 왕의 직속정책연구소, 장용영 창설왕의 친위군대, 수원 화성 건설 신도시 프로젝트, 당평책 실시 당파싸움 종식. 그는 하루에 3번 경연을 열고 밤새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낡은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철 같은 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1791년 정조는 다시 그녀를 부릅니다. 이제는 되지 않겠소.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분노했고 그녀의 하인을 벌하려 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아니라 거절당한 한 남자의 얼굴로. 그제야 그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전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성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해경궁의 처소에서 보고 자란 그녀는 왕실의 권력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말합니다. 내가 지킬 것이오. 이번에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26년을 기다린 사랑이 시작됩니다. 1782년 성덕임은 아들을 낳습니다. 문효세자. 정조의 기쁨은 어떤 정책 성공보다도 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의빈이라는 비노를 내립니다. 의마땅하다. 그대는 내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하오. 정조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문효세자는 정조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고 정조는 직접 아이를 교육하며 미래의 왕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1786년 문효세자 5살 홍역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는 며칠 동안 왕좌를 비웠습니다. 의빈성 씨는 아들의 방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1786년 여름 의빈성 씨는 다시 아이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해 9월 임신 중이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의원도 권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그저 한 남자로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조는 이례적으로 그녀의 묘비명을 직접 씁니다. 왕이 후궁의 묘비명을 직접 쓴 것은 조선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의빈 묘지명 사랑한다. 너를 잃고 죽고 싶을 만큼 슬프다. 네가 죽고 나서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너의 어짐이고 너의 현명함이다. 이제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글은 왕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의빈성 씨가 떠난 후 정조는 다시는 그녀를 대신할 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완성하고 홍제전서 100권을 남기고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노비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수원 화성 축조, 홍제전서 편찬 자신의 글 100권, 서울 차별 철폐 노력, 형법개혁 사형수 감소 40%. 하지만 그의 글 곳곳에는 이름 없이 그리워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소. 꿈에서라도 그대를 만나고 싶소. 1800년 정조는 5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리고 덕이마. 의빈성 씨는 아들 문효세자 곁 효창원 인근에 묻혔고 지금은 서삼릉 후궁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조는 창덕궁 후원 건월릉 근처에 묻혔습니다. 왕과 후궁, 신분의 벽은 죽어서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남긴 1만여 편의 글 속에 의빈성 씨는 이름 없이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왕은 정조였고 가장 강했던 왕도 정조였지만 가장 사랑했던 왕 역시 정조였다고. 한 나라를 개혁한 왕. 하지만 단 한 여인만을 사랑한 남자. 그것이 바로 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울립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덕분에 또 다른 역사 속 사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